똑같은 이혼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저는 지금 고시원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자기 꽃집에서 딸들과 웃고 있어요. 똑같이 헤어졌는데 한 사람은 추락하고 한 사람은 날아올랐습니다. 64세 남자의 어리석은 선택.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저지른 실수를 여러분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64세. 회사에서 정년 퇴직한 후 집에만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새벽같이 일어나 등산 가고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식은 된장찌개를 데워 먹었어요. 그냥 있는 거 챙겨 먹어요. 아내가 남긴 말이 전부였습니다. 머리가 길어져서 평소처럼 이발소에 가려고 했는데 문이 닫혀 있었어요. 유리문에 붙은 종이 한 장. 주인 건강상 이유로 폐업합니다. 20년간 감사했습니다. 20년을 다녔는데 미리 말도 없이 그냥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발길을 돌리는데 골목 안쪽에 작은 미용실 간판이 보였어요. 수연 미용실. 처음 보는 곳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머리가 너무 길어서 결국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쪽에서 여자 한 명이 걸어 나왔어요.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그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제 쪽을 봤습니다. 오빠, 처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 원래 가던 이발소가 문을 닫아서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괜찮아요. 제가 잘 해드릴게요. 이쪽 앉으세요. 여자는 능숙하게 가운을 두르고 제 머리를 만졌습니다. 미용실 안엔 저 혼자였어요. 조용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오빠, 머리 많이 자랐네요. 요즘 바쁘셨어요? 누가 언제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었나요? 아니요. 그냥 집에 있어요. 에이, 그래도 오빠 같은 분은 할 일이 많으실 텐데요. 근데 표정이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니 정말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니, 피곤한 게 아니라 텅 빈 것 같았어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시죠? 저희 아버지도 은퇴하시고 나서 그러시던데 할 일이 없어서 힘들어 하셨어요. 그 여자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머리를 자르는 내내, 샴푸를 하는 내내, 드라이하는 내내 이상했어요. 집에서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해도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이곳에서는 누군가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제 표정을 보고 있었어요. 오빠, 이 미용실 제가 혼자 하거든요. 남편이랑 헤어지고 나서 시작한 거예요. 힘들긴 한데 그래도 손님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더라고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다니 보통은 어색할 텐데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빠도 요즘 많이 외로우시죠?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외롭다는 말. 제 입으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완성이에요. 어때요, 오빠? 한결 젊어 보이시죠? 거울을 보니 정말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머리만 자른 건데 왜인지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빠, 다음에 또 오세요. 여기 외진 곳인데 찾아와 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잘 해드릴게요. 그렇게 미용실 문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상하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집에 가봤자 아내는 저녁 약속이 있다고 했고 저는 또 혼자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나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엔 아내가 남긴 메모만 붙어 있었어요.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꺼내 먹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봤어요. 갑자기 미용실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가 생각났습니다. 오빠도 요즘 많이 외로우시죠? 그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누군가 제게 오빠라고 부르고 제 표정을 걱정하고 제 외로움을 알아봐 주던 그 시간이 이상하게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냉장고를 열지 않았어요. 대신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남겼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수연 미용실. 머리는 이미 깔끔했는데 말이죠. 화요일이 되자마자 미용실로 갔습니다. 오빠 벌써 오셨어요? 머리 깔끔한데? 수연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요. 거짓말이었어요. 일부러 왔습니다. 그럼 커피라도 한잔 하세요. 손님 없을 때 심심하거든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화요일마다 목요일마다 나중엔 매일같이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머리를 자르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수연 씨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오빠, 오늘은 기분 좋아 보이네요. 오빠, 오늘 날씨 좋죠? 우리 잠깐 산책할까요? 오빠, 저 이거 먹고 싶은데 같이 먹어요. 30년 동안 아내한테 한 번도 못 들었던 말들이었어요. 집에서는 아무도 제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자기 일정으로 바쁘고 딸들은 얼굴 보기도 힘들었어요. 저는 그저 집에 있는 가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빠는 진짜 멋있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젊어 보이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수연 씨는 제 말을 들어줬어요. 제 눈을 봐줬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오빠, 사실 요즘 고민이 있어요. 수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 미용실 좀 확장하고 싶은데 혼자 하려니까 자금이 부족해서요. 은행 대출도 한계가 있고 얼마나 필요한데요? 한 3천만 원 정도요. 옆 가게가 비는데 거기까지 합치면 손님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오빠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닌데.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 앉아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합시다. 아내가 리모컨을 떨어뜨렸어요.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우리 이미 남남처럼 살잖아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당신 요즘 이상해. 혹시 밖에 여자라도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지금 나한테 이럴 거예요? 미안해요. 그냥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미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집을 나왔어요. 재산분할 협의서에 도장을 찍고 딸들한테 문자 한 통 보내고 짐 몇 개만 챙겨서 나왔습니다. 오빠, 여기서 지내요. 미용실 뒤에 작은 방 있거든요. 수연 씨가 미용실 뒤편 쪽방 문을 열어줬어요. 좁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니, 좋았어요. 수연 씨 가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빠, 고마워요. 오빠 덕분에 미용실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장에서 5천만 원을 빼서 수연 씨한테 건넸습니다. 천천히 갚아요. 급하지 않으니까. 오빠, 진짜 고마워요. 오빠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수연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64세에 다시 시작하는 인생. 아내는 제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고 딸들은 실망했다는 문자만 보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여기엔 수연 씨가 있었으니까요.
오빠, 인테리어 견적 나왔는데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장비도 새로 들여야 하고. 얼마? 2천만 원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미안해요, 오빠. 제가 계획을 잘못 짰나 봐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줄게요. 또다시 통장을 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수연 씨 웃는 얼굴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오빠가 최고예요. 진짜 오빠 같은 사람 처음이에요. 그 말이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쪽방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이 나이에 다시 느끼는 사랑.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저는 사랑받는 게 아니라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걸. 그날은 평소처럼 쪽방에서 쉬고 있었어요. 미용실 확장 공사가 끝나고 새로운 장비도 다 들어왔습니다. 제 돈 7천만 원이 들어간 미용실이었어요. 수연 씨는 오빠 덕분이라며 고마워했고 저는 그 말이 좋아서 또 웃었습니다. 오빤 진짜 저한테 천사예요. 그 말을 믿었어요. 정말로.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미용실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와, 수연아.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거친 목소리. 왜 와? 여긴 오지 말라고 했잖아. 수연 씨 목소리가 달랐어요. 처음 듣는 차갑고 날카로운 톤이었습니다. 왜 전화 안 받아? 이번 달 돈 아직 안 들어왔어. 지금 손님 있어. 나가. 손님? 또 누구야? 또 오빠 만났어? 저는 쪽방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봤어요.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미용실 안에서 수연 씨와 마주 서 있었습니다. 야, 내가 뭐라고 했어? 그 오빠들 돈 잘 챙겨서 나한테 보내라고 했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끄러워. 나가 지금. 아직 정리 안 된 놈 있잖아. 그 할아버지 말이야. 얼마나 더 뽑을 수 있어? 할아버지. 그게 저를 말하는 건가요? 그만해. 그 사람은 이제 거의 다 빠졌어. 거의. 얼마나 남았는데? 1,000만 원 정도. 그것도 따박따박 나눠서 받아야 해. 의심하면 안 되니까. 저는 쪽방 문틀을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야, 수연아. 너 진짜 프로야. 이번엔 몇 명이야? 신경 꺼.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았어, 알았어. 근데 이번 달 생활비는 꼭 보내. 알지? 알았어. 나가. 남자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몇 명? 이번엔 몇 명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만이 아니었어요. 저 말고도 다른 오빠들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쪽방에서 나와 미용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연 씨는 태연하게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오빠, 주무셨어요? 저녁 뭐 먹을까? 방금 온 사람 누구예요? 수연 씨 손이 멈췄습니다. 오빠, 그게 대답해요. 누구냐고. 예전 남편이에요. 그냥 돈 달라고 온 거예요. 거짓말. 오빠, 진짜예요. 믿어줘요. 나 말고 다른 남자들도 있죠? 수연 씨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다 들었어요. 몇 명이냐고. 다 들었다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생 이렇게 소리 질러 본 적 없었어요. 수연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웃었어요. 아? 오빠 미안해요. 근데 오빠도 좋았잖아요. 그동안 행복했잖아요. 뭐라고요? 오빠, 솔직히 말할게요. 저 오빠 좋아한 적 없어요. 처음부터 돈 때문이었어요. 근데 오빠도 알았잖아요. 40대 여자가
60대 남자를 왜 좋아하겠어요?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같은 사람들 많아요. 외롭고 인정받고 싶고 젊은 여자한테 관심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 마음을 제가 채워줬잖아요. 공짜로 내가 7천만 원을 줬는데. 그래서 고마워요. 덕분에 미용실 확장 잘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없을 것 같으니까. 오빠, 이제 나가줄래요? 뭐, 여기 제 가게예요. 그리고 오빠 명의도 아니잖아요. 그냥 조용히 나가요. 경찰 부르기 전에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아내를 버렸어요. 딸들한테 손가락질 받았어요. 평생 모은 돈을 날렸습니다. 그 모든 게 사랑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용당한 겁니다. 외로움을 이용당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이용당했어요. 나가요, 오빠. 제발 보기 싫게 하지 말고. 저는 쪽방으로 돌아가 짐을 챙겼습니다. 고작 가방 하나. 30년 가정, 7천만 원, 자존심. 모든 걸 잃고 남은 건 고작 가방 하나였어요. 미용실 문을 나서는데 수연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빠, 다음엔 조심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미용실에서 나온 그날 갈 곳이 없었어요. 보증금도 없고 남은 돈도 얼마 안 됐습니다. 결국 찾아간 곳이 역 근처 고시원이었어요. 월 35만 원. 방 크기는 2평도 안 됐습니다. 침대 하나 놓으면 끝이었어요. 64세 남자가 살 곳이 이런 곳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시간 아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작은 딸한테 전화했어요. 아빠, 엄마 많이 우셨어요. 그래. 이혼 서류 받던 날 엄마가 방에서 하루 종일 안 나오셨대요. 언니 말로는 밥도 안 드시고 계속 우시기만 했대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30년을 같이 산 사람이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니까 엄마가 얼마나 충격 받으셨겠어요. 미안하다. 아빠, 근데요.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살아야겠다고. 뭐? 엄마도 힘들었나 봐요. 아빠랑. 그래서 이참에 새로 시작하신대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도 나랑 사는 게 힘들었다고? 살아야 했어요. 저는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64세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결국 시작한 게 배달이었어요. 낡은 오토바이를 중고로 사고 배달 앱을 깔았습니다. 헬멧을 쓰고 거리를 달렸어요. 1층 앞에 놓아주세요. 벨 누르지 마세요. 왜 이렇게 늦어요? 사람들은 제 얼굴도 보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달렸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아내는 달랐습니다. 작은 딸 SNS에 사진이 올라왔어요. 사진 속 아내는 꽃을 안고 조심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꽃꽂이라. 제가 있을 때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일이었어요. 아빠, 연락은 받을게요. 근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작은 딸의 말이었습니다. 큰 딸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로 딱 한 줄만 왔습니다. 아빠, 정말 실망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딸들도 저를 외면했습니다. 당연했어요. 제가 먼저 가족을 버렸으니까. 고시원으로 돌아오면 온몸이 아팠습니다. 허리도 무릎도 아팠어요. 거울을 보면 늙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작은 딸 SNS에 또 사진이 올라왔어요. 아내가 만든 꽃다발이었습니다. 예뻤어요. 아내 얼굴이 달라져 있었어요. 훨씬 밝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제 옆에 있을 때는 저런 표정 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밤 고시원 좁은 방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있을 때 아내는 불행했던 건가?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배달 끝나고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고시원 공용 주방에서 혼자 핸드폰이 울렸어요. 작은 딸 메시지였습니다. 아빠, 엄마가 꽃집 연대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재산분할 받은 돈으로 작은 가게 얻으셨어요. 엄마 이름으로 사진이 첨부돼 있었어요. 민들레 꽃집 간판 앞에서 아내가 딸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라면 그릇을 내려놓았어요. 같은 이혼인데 저는 고시원에서 라면을 먹고 아내는 꽃집을 열었습니다. 저는 추락했고 아내는 날아올랐어요. 오빠도 요즘 많이 외로우시죠? 문득 수연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외로움. 제가 외로웠던 건 맞아요. 하지만 아내도 외로웠을 겁니다. 제 옆에서 30년 동안 말없이 외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의 오빠 한마디에 모든 걸 버렸어요. 핸드폰을 보니 작은 딸이 또 사진을 올렸습니다. 아내가 손님에게 꽃다발을 건네주고 있었어요.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울었어요. 고시원 좁은 방에서 배달 끝나고 돌아온 밤에 혼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없어서 더 행복해 보였어요. 그게 제일 아팠습니다. 그날도 배달이었습니다. 주문을 받고 오토바이를 몰았어요. 저녁 7시 퇴근 시간이라 길이 막혔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때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들레 꽃집, 길 건너편에 있는 작은 가게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내, 꽃집,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냥 지나쳐야 했습니다. 배달이 늦으면 안 됐어요. 하지만 오토바이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헬멧을 벗지 않은 채 천천히 꽃집 쪽으로 걸어갔어요. 유리창 너머가 보였습니다. 아내가 있었어요. 꽃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얼굴이 너무 달랐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30년을 같이 살면서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밝고 편안하고 생기가 넘쳤어요. 엄마, 이 꽃은 여기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큰딸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 우리 딸 센스 좋네. 엄마, 오늘 매출 괜찮았어요? 작은 딸도 옆에 있었어요. 응, 단골 손님들이 많이 와줘서 다들 꽃이 예쁘다고 하더라.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가족 같았어요. 아니, 가족이었습니다. 저만 없는 가족.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요즘 진짜 행복해 보여요. 그래, 나도 그래. 이렇게 내 가게 갖고 일하는 게 꿈만 같아. 아빠 없어서 더 행복한 거 아니에요? 큰딸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아내가 잠시 멈췄어요. 미안하지만 솔직히 그래. 그 사람 눈치 안 보고 사는 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 칼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3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고맙다, 우리 딸들. 너희가 있어서 엄마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세 사람이 또 웃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그냥 바라봤습니다. 헬멧 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 곁에 있을 때는 한 번도 저렇게 웃지 않았던 사람. 제가 떠나고 나서 저렇게 행복해졌습니다. 내가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그 생각이 들자 숨이 막혔어요. 아내는 저 때문에 불행했던 거예요. 제 무관심, 제 무시, 제 당연함. 그 모든 게 아내를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젊은 여자의 오빠 한마디에
모든 걸 버렸어요. 손님, 뭐 찾으세요? 누군가 제 옆에서 물었습니다. 꽃집 알바생이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가갈 수 없었어요. 들어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오토바이로 돌아왔어요. 시동을 걸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배달 어디까지 오셨어요? 너무 늦는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갑니다. 다시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몰았어요. 신호등이 바뀌면서 꽃집이 뒤로 멀어졌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꽃집 불빛이 점점 작아졌어요.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늙고 초라하고 후회로 가득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날로 돌아간다면, 하지만 돌아갈 수 없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없어도 하니, 제가 없어서 더 행복했어요. 딸들도 제가 없어도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저만 혼자 무너졌어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작은 딸 SNS에 새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어요. 사진 속 아내는 딸들과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고시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 다른 고시원 벽뿐이었습니다. 64세, 평생 모은 돈도 가족도 자존심도 다 잃었어요. 남은 건 후회뿐이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죠. 달콤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에 혹해서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요.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 묵묵히 우리를 지켜온 가족들. 그들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론 지겹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매일 보는 얼굴이라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내 편입니다. 달콤한 말과 거짓 미소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잃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 당신 곁에 평범한 일상, 늘 옆에 있어준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이 흘러가 버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상처만 남게 되죠. 이 사연을 들은 오늘이라도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 혹은 소중한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늘 고마워. 오늘도 고생했어.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 가슴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